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2024년 3월에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즐겁게 새내기 생활을 하고 있는 2024학년도 입시를 치러서 합격한 합격자들의 입결 분석 컨텐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의대 증원 이슈, 무전공 확대 이슈 등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했던 상황인지라 확정 수시 모집 요강도 예년보다 늦게 공지가 되어서 가지각색의 관점에서 분석한 영상과 자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석수장과 이 팀장이 순차적으로 제작하는 컨텐츠가 여러분의 수시 지원 전략 확정에 가장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가장 먼저 경희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 전형 계획 분석 컨텐츠, 2023학년도 수시 입결 분석 컨텐츠, 2025-2024학년도 확정 수시 모집 요강 기반 전형 변화 비교 자료입니다. 위에서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여러 이슈들이 급격하게 발생을 했던 해라서 2025학년도 수시 전형 계획과 2025학년도 확정 수시 모집 요강 사이의 괴리가 꽤 큰 편이기 때문에 입학처 측에서 공지한 주요 변경사항을 먼저 짚어보고자 합니다. 대다수의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중점적으로 살펴야 되는 사항은 다사항과 라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사항은 깔끔하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필수 응시 과목 폐지 및 회귀라 느낌이고, 라사항은 자유전공학부 신설 및 학과 통합과 학과 명칭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화끈하게 변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유전공학부 신설사항 제외하면은 큰 변화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모집 인원을 살피면 느낌이 상당히 다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자료는 석소장이 2025, 2024, 2023학년도 확정 수시 모집 요강을 토대로 상개년 모집 단위별 인원 변화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붉은색은 해당 연도의 모집 인원이 배정되지 않은 모집 단위를, 푸른색은 해당 연도에 분할 모집 혹은 통합 모집을 진행했던 모집 단위를 의미하는데요. 융합바이오 신소재 공학과는 각기 다른 두 모집 단위가, 간호학과는 각기 다른 계열로 모집하던 한 모집 단위가 2025학년도부터 통합 모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는 위아래 순서대로 각각 한방생명공학과와 식물환경신소재공학과, 그리고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을 의미하고 있고요. 해당 자료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은 바로 서울 캠퍼스와 국제 캠퍼스에서 각각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전공학부 서울과 자유전공학부 국제의 존재입니다. 해당 두 모집단위 중에서 자유전공학부 서울은 원래 존재했던 무전공 모집단위였던 만큼 전년도 대비 모집 인원이 크게 증원이 되었고요. 자유전공학부 국제는 말 그대로 엄청난 규모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캠퍼스별로 자유로운 전공 선택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 모집 인원이 증원된 상황이 아니라 다른 모집 단위의 모집 인원들을 차출해와서 증원 및 신설이 되었다는 점, 경희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이 순수 학생부 교과 전형이 아니라 정성평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전형이라는 점, 그래서 그런지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 내에 자유전공학부 서울과 자유전공학부 국제 모집 단위에는 일반적인 모집 단위와 다른 평가 방식과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은 2025학년도 입시에 미칠 파급력은 어마어마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명심하시면서 오늘의 콘텐츠를 살펴주시길 바라겠고요. 본격적으로 전형별 입결 분석을 시작하기 이전에 석소장이 먼저 말씀을 드릴 점은 오늘의 콘텐츠가 경희대학교 입학처 공식 입결 자료를 토대로 제작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입학처 공식 입결 자료에도 기재가 되어 있다시피 인문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한국사의 전과목 평균 등급을, 자연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의 전과목 평균 등급을, 예술, 체육계열은 국어, 영어의 전과목 평균 등급을 기준으로 산출된 등급이니까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첫 번째로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의 상개년 비교 변화 자료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확대 기조에 따라서 2023학년도부터 모집 인원이 꾸준히 확대되어 오고 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중경외시 라인 학생부 교과 전형이 제각기 특수한 정체성을 띠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살피셔야만 합니다. 우선 2025-2024학년도를 기준으로 중앙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깔끔한 학생부 교과 전형이지만 전공을 개방해서 계열로 모집을 한다는 점,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은 인문계열 중심 모집단이라는 점과 더불어서 여전하게 등급 환산 점수나 원점수 환산 점수 중 상위값 적용이라는 기묘한 평가 방식을 활용한다는 점,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가장 정형화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운영이 되지만 모집 인원 규모 자체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은 2024학년도까지의 경희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은 여러 측면에서 타협책이 되는 면모가 강했습니다. 2024학년도까지는 순수 내신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 챙겼으나 전공
전공 선택에 대해서도 좀 더 자율성을 강조하고 싶은 학생은 중앙대학교로, 마찬가지 상황이지만 관심 전공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황인 학생은 서울시립대학교로, 순수 내신과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말고 비교과도 신경을 조금 더 쓴 학생이라면 경희대학교로 중심 전략을 짜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2025학년도 입시부터는 이러한 경향성이 유지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자율전공학부 서울과 자율전공학부 국제의 증원 및 신설 때문에 그런데요. 우선은 이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 내 일반적인 모집 단위는 교과 및 비교과 출결 봉사 70%와 학업 역량 15% 그리고 진로 역량 15%로 전형이 운영이 되지만, 자율전공학부 서울과 자율전공학부 국제 두 모집 단위는 교과 및 비교과 출결 봉사 70%, 학업 역량 30%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모집 단위의 취지에 적합하게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준비를 해왔는지는 과감하게 평가에서 제외를 하고, 오롯이 교과 대신 성적 및 학업 역량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전공을 선택하든 커리큘럼을 확실하게 따라올 역량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경희대학교의 의지를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2024학년도까지는 교과 종합평가 30%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내신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충분한데 어지러운 비교과 이력으로 인해서 함부로 경희대학교를 지망하지 못했던 학생들이 2025학년도부터는 이 정도면 내 잡탕 비교과로도 승산이 있겠는데, 거기다가 입학 후에 전공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한번 들어가 보자의 느낌으로 마구 유입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핵심 사항은 이에 대한 반발작용으로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의 일반 모집 단위에서는 교과 내신 등급으로 대표되는 학업 역량보다 비교과로 대표되는 진로 역량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의 자율전공학부 서울과 자율전공학부 국제 두 모집 단위의 모집 인원은 순수하게 증원이 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모집 단위의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 모집 인원에서 차출을 해서 증원 및 신설을 해둔 상황입니다. 즉 입학처 입장에서 전체 모집 인원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단지 두 모집 단위를 위한 모집 인원은 어디서 끌어와야 하는가라는 고민이 선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그 모집 인원들이 주로 다른 전형이 아니라 동일한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 일반 모집 단위 모집 인원에서 차출되어 온 모집 인원이라는 점은 결국 내신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어느 정도 되는데, 잡탕 비교과 갖고 있는 학생들은 일반 모집 단위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 설계 의의에도 안 맞으니까 그냥 자율전공학부 서울과 자율전공학부 국제로 지원하게 하자라는 의도로 전형을 설계 및 조정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요약을 하자면 일반적인 모집 단위를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으로 합격하고 싶은 학생들은 자율전공학부 서울과 자율전공학부 국제 지원자들보다 확실하고도 유의미하게 전공에 적합한 비교과 흐름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인 동시에 내신과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그리고 비교과까지 모두 어느 정도 완성된 준수한 지원자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니까 이 점을 잘 참고를 해주셔야만 하고요. 마지막 핵심 사항은 이러한 2025학년도의 변화로 인해서 학생부 종합 네오르네상스 전형으로 지원하기에는 비교과가 애매하고, 비교과를 아예 버린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하게 뛰어나게 관리한 것은 아닌, 거기에다가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으로 자율전공학부 서울과 자율전공학부 국제에 지원하기에는 내신이 애매할 것 같은, 즉 내신이 좋기는 한데 완전히 합격을 담보지을 수 있을 정도로 높지는 않은 이러한 학생들의 선택이 상당히 애매해졌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부는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을 기준으로 2024학년도에는 20명을, 2025학년도에는 2명을 선발할 예정인데, 바로 앞선 상황에 속해 있는 학생들의 경우 2024학년도 당시까지는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이라는 확실한 선택지가 존재했지만 2025학년도에는 자율전공학부 국제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과 기계공학부 학생부 종합 네오르네상스 전형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에서 고민을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자율전공학부 국제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을 선택하기에는 그간 준비해왔던 비교과 역량이 평가에서 아예 제외되고, 모집 인원이 많다고는 해도 내신이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의 이유가 기계공학부 학생부 종합 네오르네상스 전형을 선택을 하기에는 내신 자체만 놓고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학종만 노린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과는 전혀 강점이 없을 것 같고, 면접까지 봐야 한다고의 이유가 학생 입장에서는 슬며시 머리를 잠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자율전공학부 서울과 자율전공학부 국제의 증원 및 신설 사항은 겉으로만 보면 무전공 확대 추세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의 수준으로 보이겠지만, 세부 모집 인원 변화와 함께 살폈을 때는 중경외시 라인을 노리는 전체 지원군의 지원 경향성 변화를 야기하는 요소는 물론 오롯이 경희대학교만을 노리는 학생 입장에서도 2024학년도와는 아예
아예 다른 느낌으로 수시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변화를 야기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를 참고해서 아래에 입결 자료를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은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의 2024학년도 입결 자료 및 입학처 공식 합불 자료입니다. 작년 포맷에 비해서 다소 변경된 점이 있는데 올해는 여러모로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 변화가 전체 입시를 읽는 핵심 사항인 만큼 2025학년도 모집 인원 및 해당 지표에서 2024학년도 모집 인원을 뺀 값인 지표 1을 추가를 해두었습니다. 그 이외에 지표 2에서 5의 경우 예년과 동일하게 구분 행에 지표값 산출식을 적어 두었으니까 그대로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지표 4가 0에 가까울수록 그만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킨 학생들 사이에서 비슷한 비교과 수준과 비슷한 내신 등급 수준으로 경쟁이 치열했다는 의미이니까 이 점도 잘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입결 자료와는 별개로 위의 자료만 언뜻 보셔도 알 수 있다시피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 자율전공학부 서울 증원 인원은 회계세무학과 등 몇몇 모집 단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모집 단위에서 조금씩 십시일반하여 성립된 인원이지만 자율전공학부 국제신설 인원은 공과대학, 전자정보대학,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의 새 단과대학 모집 인원을 중심적으로 뜯어내서 성립이 된 인원입니다. 입학조사 시점에서는 가지각색의 전공을 선택한다고 주장하기에 균형을 지켜 선발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전공 선택 시점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전공을 선택한다는 리스크를 지니고 있는 무전공 특성상 2024학년도 대비 2025학년도 모집 인원이 많이 감소한 모집 단위일수록 결국 입학처가 생각하는 자율전공학부 서울과 자율전공학부 국제로 입학한 뒤에 실질적인 전공 선택자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은 모집 단위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2024학년도 모집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2025학년도에 많이 뜯어냈다고 하기에는 그 규모가 일정하지 않고 최소 인원 규모도 모집 단위별로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거꾸로 2024학년도 대비 2025학년도에 모집 인원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거나 오히려 증원된 모집 단위의 경우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으로 선발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공 특수성이 있는 만큼 전공에 확실한 관심도를 갖고 있는 학생을 확보해야 하는 전공, 예를 들면 유전생명공학과나 스마트팜 과학과 등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이 점을 주의 깊게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파악하지 않은 채 2024학년도 입결만 보고 이 정도 내신이면 합격했네, 나도 한번 들어가 보자의 느낌으로 원서 접수를 했다가는 높은 확률로 합격자 명단에 귀하의 이름이 없습니다와 같은 문구를 보게 될 것이라는 점도 명심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나아가서 어차피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 잘 채우면 합격을 한다라고 하던데요의 이야기를 매년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듣고는 하는데 모집 인원 변화도 변화이지만 애초에 해당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그렇게 센 편은 아닌 만큼 메디컬 계열 모집 단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모집 단위에서는 준수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비율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꼭 명심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의 2개년 입결 비교 변화 분석 자료입니다. 2023학년도 입학처 공식 입결 자료가 2024학년도 입학처 공식 입결 자료에 비해서 대충 공지가 되어 있어서 기준이 되는 지표들도 다르고 해서 2개년 입결 비교 변화 분석 자료도 조심해서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3학년도 입결 자료에는 합격자 전체 최초 인원과 충원 인원을 합친 이 합격자 전체의 평균 내신 등급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제시되어 있지만 2024학년도 입결 자료에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공개가 되어 있어서 자연스레 2개년 입결 비교 변화 분석 자료도 편차가 조금 더 크게 나타나는 느낌입니다. 사실 2025학년도에 들어서 자율전공학부 서울과 자율전공학부 국제의 존재로 인해서 예년 입결 자료는 딱 참고만 하는 수준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상황이긴 하니까 이 점을 고려해서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두 번째로 학생부 종합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3개년 비교 변화 자료입니다. 2024학년도 대비 2025학년도에 들어서 모집 인원이 꽤 많이 줄어들었는데 아래 자료를 살피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전자정보대학과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에서 감원이 되었습니다. 해당 감원된 모집 인원은 자율전공학부 국제의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 신설 인원은 물론 학과 통합 및 개편이 이뤄진 여러 모집 단위에도 골고루 활용당한 것으로 보이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중 어떠한 전형으로든 경희대학교 전자정보대학과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모집 단위를 고려하고 있는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주의에 또 주의를 해서 수시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라겠고요. 세부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을 제외하면은 전형 구성 요소 자체에 큰 변화가 없어서 딱히 말씀드릴 점이 크게는 없는데 그래도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꼭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 단위가 어떤 캠퍼스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지원을 해야만 합니다. 석 소장이 매년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음에도 뭐뭐 학과는 서울에 있는 줄 알았어요와 같이
없이 지원 모집 단위가 어떤 캠퍼스 소속인지도 모른 채 지원하려 하는, 그리고 실제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면접 응시에도 차질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2025학년도의 경우 자유전공학부 국제가 학생부 종합 네오르네상스 전형으로는 아예 모집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네오르네상스 전형에서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 한해서는 자유전공학부와 자유전공학부의 이름을 헷갈리는 바람에 혼동한 채로 지원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니까 꼭 주의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은 학생부 종합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2024학년도 입결 자료 및 입학처 공식 합불 자료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학생부 종합 전형인 만큼, 또한 경희대학교인 만큼 비일반고 학생들도 다수 유입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결이 너무 낮게 나오는 모집 단위는 그만큼 비일반고 학생들이 다수 유입된 모집 단위라고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과 마찬가지로 기계공학부를 예로 들어보자면 5등급에서 7등급 구간 사이에서도 합격자들이 꽤 많이 발생하는 바람에 최종 등록자 기준 70% 컷이 4.29등급으로 산출되는 현상이 벌어졌는데,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저 5에서 7등급 구간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간혹 지방권 일반고 학부모님들께서 단순한 숫자만 보시고 경희대학교 수준이 생각보다 낮네요, 우리 아이는 3등급이라서 경희대학교 정도는 충분히 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와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꼭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입결 자료와 더불어서 각 고교별 입학처 출신 고교 현황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또한 위에서 살짝 언급했듯이, 또한 작년에 몇몇 콘텐츠에서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형 구성 자체의 변화가 크게 없으면 세부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 변화가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전자정보대학과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소속 모집 단위들은 모집 인원의 감원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해당 모집 단위를 노리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주의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경희대학교의 2024학년도 입결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 2025학년도 경희대학교 수시의 핵심은 자유전공학부 서울과 자유전공학부 국제의 영향력을 어떻게 읽는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 전형에 한해서는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이라는 동일한 전형이 아니라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교과 전형이라는 별개의 전형으로 생각을 해도 될 정도로 다른 평가 기준이 적용되면 물론 그 모집 인원 규모도 단순하게 간과하기에는 매우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서 내신과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그리고 비교과 모두 가지각색으로 애매한 학생들은 좋든 싫든 두 전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도록 전형이 설계되어 있고요. 석 소장은 그렇기 때문에 2025학년도 경희대학교 수시지원 전략 수립의 과정에서 최우선적인 가치를 판단해야 할 질문으로 경희대학교에 두 장을 투자할 의향이 있는가와 경희대학교 정도는 안정 및 하향으로 노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2025학년도 수시 환경에서도 그 생각이 과연 옳은 생각인가를 꼽고 싶습니다. 오늘 석 소장이 말씀드린 여러 사항들과 더불어서 이 두 가지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